사회문화 10강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법과 관련된 지문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같은 것들 정리 잘 해주시고 문장 간의 관계 같은 거 잘 파악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래요.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익의 예시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요 네 가지 같은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자,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대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이러한 이 네 가지 같은 것들을 침해하는 행위를 억제해야 하므로 그 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위라는 거는 법익 침해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형벌 부과는 계속 볼게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은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범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제한하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네요. 자,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법익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익을 제한하려면은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우선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미리 규정을 해놔야 한다라는 거네요. 제한의 사유를. 또한 보호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을 맞춰야 돼. 그러므로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비례원칙이라고 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법익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법익을 제한한다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해야 한다. 형벌 부과도 법익 제한에 해당한대요. 그렇죠. 왜냐면 형벌을 받으면은 요 네 가지가 아무래도 침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은 비례원칙, 다시 말해 앞에 나왔던 것에 부합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게 앞에 요 두 가지. 법률상의 근거와 비례원칙이라는 걸 알아두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갈 겁니다. 자,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과 각각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대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부분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용어를 사용하자면은 죄형 법정주의여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된대요. 그래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 그리고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은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례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고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조건 두 가지 정도 예시가 있는 거야. 첫 번째로는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 있다면 안 되고, 그리고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법익 침해 행위인 경우 이 두 가지는 범죄로 규정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행위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그러니까 아직 결과적으로는 초래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전자의 예로, 그러니까 뭐예요?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그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 쓰게 만들었대. 그럼 뭐야? 재산이니까 어쨌든 법익을 침해한 행위는 맞긴 맞잖아요, 그쵸? 근데 고의가 없대. 그렇다는 건 뭐예요?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네, 그치?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 거고, 후자는 뭐예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그래서 불이 번지기 전에 지나면서 피해가 없더라도, 즉 뭐예요? 법익을 침해한 게 없더라도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대. 왜냐? 법익 침해, 뭐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니까요. 자,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다음 문단에서는 위헌범과 침해범이라는 구분을 좀 볼 가능성이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런 식으로의 다른 분류를 좀 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 이게 바로 실행의 착수죠. 그게 인정되면 미수범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완성되진 못했어. 그렇지만 고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래요. 이에 비해 범죄 행위가 아예 완성이 됐어. 그러면 기수인 겁니다. 그래서 미수와 기수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이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 돼.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즉 원칙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려면은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죄형 법정주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 대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 규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대. 그러니까 뭐예요?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수다. 그때 정당화되려면은 법률 규정만으로는 안 돼. 이게 필요한 건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건 맞는데 이 규정만으로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형에 따라서 미수범을 어떻게 처벌할지가 달라지니까 그걸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수범 처벌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걸 첫 번째는 행위자의 위험성에 찾을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만을 근거로 하면은 비례원칙과 부합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걸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범 처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생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비례 원칙에 기반하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한대.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범죄 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착수 단계만 인정돼도 형벌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를 하겠다는 거야.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방지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범뿐만 아니라 위헌범도 다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 방화라든가 테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화죄는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까지는 아니야. 그렇지만 달리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방화. 자, 그래서 형법상의 미수범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분류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장애미수란 범죄자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실행에 착수를 했으나 외부 사정으로 인해 미수가 되는 거야. 이에 비해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착수에 이른 후 자발적으로 중단한 거야. 그러니까 장애미수는 뭐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한 것. 중지는 자발적으로 중지한 것. 불능은 착각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거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같은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라도 유형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되는 거에 그러니까 조금 줄어드는 거에 비하지만 불능미수는 뭐야? 자발적으로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멈추게 아니고 착각으로 멈춘 거죠. 그래서 감경뿐만 아니라 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가능성이. 근데 중지미수는 어때?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중지를 하면은 반드시 처벌을 할 때 이걸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그래서 어떻게 돼?
다른 사람 이제 이런 일을 좀 덜 만들 수 있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면은 피해가 안 생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상을 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커져서 다른 사람들의 법익 침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어때요? 이 미수범한테도, 이 미수범의 법익 침해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경해주거나 면제를 해주면은 이 미수범도 본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상을 제공해서 이 결과를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구분하시고요. 이 세 가지별로 감경 또는 면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진행되는지를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이 지문은요, 일단 우리 1문단에 나와 있는 법익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있어서, 하물며 범죄자에도 법익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분류를 해서 유형별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본론 2, 3, 4, 5문단을 다 개념별로 분류를 해보시고 1문단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분류가 왜 나타났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